여기 이 바탕화면에 있는 그 브로셔 보내주신 사솔 플랜트 증명을 제가 좀 부탁해가지고 깔았습니다. 피셔트롭시 합성류라고 제가 그랬는데 뭐 GTL 합성류라고도 하고 CTL 합성류라는데 두 가지 합성류 전부 다 피셔트롭시 합성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앞에 가스화 부분만 다르고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화학자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923년대 FT 피셔하고 트롭시 두 사람이 이제 개발해낸 합성법이 발견되었고 독일이 2차 대전 중에 이제 석유 부족한 것을 이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용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이제 부족한 석유를 이걸 통해서 만들어서 이제 썼는데 그 다음에 종전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그 프로세스를 가져다가 좀 돌려보다가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만둔 것을 사우스 아프리카가 이제 가져와서 자기네 그 국제 정치적인 이유로 그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석탄을 석유로 만들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솔1이 5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고 지금 더 이상 이건 쓰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사솔 2, 3가 나온 게 이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때가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이제 그때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오일가가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더 큰 규모의 플랜트들을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 요건 이제 모비 MTG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모셀베이 같은 GTL인데 일종의 GTL이고 쉘 빈툴도 GTL이고 최근 동향을 보면 이제 CTL보다는 GTL이 우세합니다. 앞에 사솔 3까지는 CTL이었고요. 그 GTL은 이제 가스 투 리퀴드라고 천연가스로 원료로 하는 거고 CTL은 이제 콜 투 리퀴드라 해서 석탄을 원료로 해서 합성료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최근 90년대 후반기에 상당히 피셔트롭시 합성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활 시기가 오게 됩니다. 한동안 이제 유가가 쌌기 때문에 죽어 있다가 90년대 후반에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 청정 디젤의 필요성에 따라서 설퍼 프리한 디젤을 만들려다 보니까 석유에서 자꾸 설퍼를 빼는 데 들어가는 돈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깨끗한 가스를 만들어서 그 가스에서 합성을 해서 FT 합성료를 만드는 거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이제 더 각광을 받고 특히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보다도 가스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석유는 더 떨어지고 가스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스를 석유로 만들기 위해서 큰 대단히 오리스 공정 같은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지어주고 있고 사솔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운전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셔트롭시 합성류는 합성가스를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 만들어집니다. 합성가스는 일산화탄소하고 수소의 혼합물인데 여기 이제 CO2가 약간 불순물로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네, 내추럴 가스에서는 이제 리포밍 반응에서 얻어지고 석탄에서는 게시피케이션에서 얻어지는데 이 뒷과정은 이제 그다음 피셔트롭시 만든 다음에 하이드로퀘이킹에서 고비전류을 깨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제 주로 그 석유에 해당되는 그런 물질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GTL과 CTL을 비교를 한다면은 GTL에 비해서 CTL이 상당히 깨소화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유천걸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정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GTL에 비해서 이제 불리한 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해 줄 수도 있고 불리해 줄 수도 있는 것은 원료 가격이 되겠습니다. 원료 가격이 이제 천연가스가 싸냐, 석탄이 더 싸냐 할 때마다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석탄은 원료 자체가 운반이 가능한 거고, 운반이나 이용이 이제 저장 같은 게 그래도 배출을 가스에 비해서 쉬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이 석탄이 이점이 되겠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가솔린 또는 납사, 그 다음에 미들 디스틸레이트 쪽에, 그 다음에 알파올레핀, 그 다음에 옥시게네이터, 왁스 이런 것들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남아공의 사솔 그 플랜트는 사실 기름보다는 요쪽에 유니크하게 자기 나라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알파올레핀이나 옥시게네이터나 왁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고품질의 것을. 여기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FT 합성류의 기회는 같이 청정 연료의 필요성도 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대두되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경제성 분석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배럴당 25불이라는 얘기도 처음에 있었다가 요새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가가 45불에서 50불 정도는 이제 안심할 수 있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래서 현재 원유가가 이제 60불인데 최근 며칠 사이에 또 70불이 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제 지금 이건 투자비가 많이 든 지금 투자해서 아까 ROE I가 20%라고 하더라도 5년이 돼야지만 투자비가 해소가 되는데 5년 동안 계속 50불 이상으로 유지해주면 괜찮은데 그 사이에 다시 유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항상 이제 불안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료 가격이 같이 유가가 오르니까 원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나쁜 점은 이제 단점이라면은 석탄은 석유를 전기해서 만드는 경우보다 이산화탄소를 2배 이상 많이 만들어냅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만약 CO2를 중간에 회수를 해서 버린다면 그 비용이 추가로 더 들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버릴 곳이 없는 나라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지금 보면은 2차 석유 파동까지의 그때 이제 GDP 디플레이트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이때가 2005년 8월에 56불 정도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다. 옛날 석유 파동 때보다는 비싼 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100불까지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FT 합성유는 일반 석유 제품을 그대로 똑같이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석유 제품에 비하면 비교적 그 제품 구성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LPG, 납사, 가솔린, 미들 디스틸레이트, 퓨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GTL이라 했으니까 CTL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스트롭시 쪽에서 나오는 합성유는 납사가 15에서 25% 정도고 미들 디스틸레이트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에서 75%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루브스, 유랄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왁스 쪽이 약 30%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깨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유랄 기후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 고품질의 디젤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셀 탄가가 높습니다. 셀 탄가가 높은 고품질 디젤을 만들 수 있고, 루브 베이스 오일도 상당히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FT 디젤 가격이 이제 일반 디젤에 비해서 10% 프리미엄으로 프리미엄 디젤로 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향후 5년 내 EU나 USA 황함유라는 CPPM 이하로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되는데요. 세탄가도 50 이상 이렇게 요구되고 아로마틱 콘텐츠가 10% 이하로 요구되는데 FT 디젤 같은 경우는 여러 개 하나도 문제가 없게 된다. 이렇게 앞으로 여기 보시면 원래도 퓨어 크라이슬러 이런 카테고리 청정류 카테고리 안에 GT를 쓰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리파이닝 디젤 물론 이제 가능합니다만 자꾸 타랑 시설비가 자꾸 제로 설퍼로 가면 갈수록 타랑 시설비나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수소가 많이 들어가고 수소가 함유돼가지고 수소화된 그런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 운전비는 코스트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는 걸 반해서 이제 FT는 그런 쪽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청정성을 비교한 건데요. 기존 석유 전지에서 나오는 디젤 경우에 이제 그걸 100으로 본다면은 삭스나 낙스가 나오는 쪽이 이제 GTL은 약 60밖에 안 되고 CNG는 약 55 정도, LPG는 60 한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우리나라 원유 도입량을 잠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10억 배를 가까이 이제 수입을 합니다. 최근 뭐 IMF 이후에는 원유 도입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원유값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도입 금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에는 약 500억 달러 정도, 연간에 500억 달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차 에너지 중 석유 비중이 약 46%였고 석유 수입액 비중이 16.7%였습니다. GDP 대비 석유 수입액이 약 4.4%인데 2004년도니까 지금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국내 석유 이제 여러 가지 종류별로 사용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휘발유, 납사는 석유 화학유를 많이 쓰고 있고요. 휘발유에 비해서 경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쓰고 있는데
이걸로 봐서 이제 우리 FT 합성은 그 경쟁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맞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건 이제 그 경제성 분석한 걸 제가 좀 갖다 붙인 건데요. 공장을 처음에 한 개 지을 때, 두 번째 지을 때, 세 번째 지을 때, 네 번째 지을 때마다 이제 그 투자 코스트가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코스트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하루 데일리 배럴당 몇 불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7만 불일 겁니다. 7만 불, 이게 5만 5천 불 정도. 나중에 5만 불 정도. 5번 이상의 이제 5개 이상의 플랜트를 지으면 이 정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 정도 5만 5천 불 정도 배럴당, 그리고 여기 이제 가격은 배럴당 37불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다. 이게 RSP, Required Selling Price고요. 이것은 15% 이제 ROI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사이즈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플랜트 사이즈가 이제 지금 아까 10,000배를 20,000배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적어도 50,000배를 돼야지 좀 경제성이 있다. 그런 얘기 자꾸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50,000배를 정도 되면은 요 투자 코스트도 약 5만 5천 불 정도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5만 5천 불이 아닌데 제가 지금 단위를 헷갈리나. 저기 어디였지? 캐피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배럴당 5만 5천 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Required Selling Price, 그 기름값 이 정도 가격이 팔 수 있다는데 30불 수준까지 이제 단위가 커지면은 플랜트 사이즈가 커지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5만 배럴 정도 되면은 약 35불 이렇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기존의 피셔트로시 공장은 이제 사솔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가 있었고 1955년도에 지어진 게 한 요 정도 12만 4천 배럴, 하루에 12만 4천 배럴 나오고, 이건 모스가스 모셀베이에서 이제 GTL을 한 경우고, 여기는 다 CTL일 경우입니다. 이것도 이제 GTL 경우고, 카타르가 지금 이제 짓고 있는 두 가지, 카타르와 라이즈리아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타르는 이미 다 지은 거, 지금 원래 일정 상은 다 지어졌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 앞으로 이제 계획되고 있는 지금 뭐 검토되거나 이미 계약이 맺어졌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대부분 다 CTL이고요. CTL이 이제 검토되는 것은 미국하고 중국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TL이 GTL이 굉장히 그 합성가스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그 GTL 기름은 디젤은 아까 같이 세탄가도 좋고 뭐 세포도 좋고 그래서 뭐 그대로 아로마틱도 좋고 해서 성경대로 기존 디젤 엔진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10% 프리미엄으로 팔고 있는데 이제 토요타 런던에서 테스트한 거, 뭐 그다음에 다음에 크라이슬러 버스가 이제 영국에서 한 경우고, 폭스바겐 독일에서 한 경우, 일본에서 미쯔비시, 이렇게 아우디가 하는 경우, 뭐 샹하이에서 한 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온도가 따뜻한 지방에서는 괜찮은데 우리나라 겨울이 있는 지방에서는 이제 겨울에 기름이 굳어버린 거죠. 콜드 플로우 프로퍼티가 그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돼야지만 이제 우리나라 겨울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블렌딩에서 사용한다는데 블렌딩하는 경우에도 기존 디젤하고 블렌딩하는 경우에도 초지인데 오래 두면 이제 층이 갈라진다고 그럽니다. 밑에 굳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국내에서도 이걸 이제 그 시험하는 국내 자동차 엔진에 시험하는 이제 일을 기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피셔트로시 신테시스는 이제 합성가스에서 그 체인이 긴 하이드로카본을 만들어내는 건데, 기본적인 이제 그 반응은 일산화탄소하고 수소가 합쳐져가지고 CH2 유닛이 자꾸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폴리머레이션 메커니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탄소수 범위로 만들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발열 반응이고요. 메타네이션은 이제 원치 않는 반응이에요. 메탄이 생기면 자꾸 다시 깨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반응이 일어나고, 근데 오토게스 시프트 리액션이 있어서 이것도 원치 않는 반응이에요. 시프트가 생기면은 우리가 필요한 시호를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다리 액션은 이제 카본 디파시를 자꾸 만들어 총매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저것도 원치 않는 거 아니고 요것만 잘 일어나고 요 세 가지 반응을 observe할 수 있다면 좋은 총매고 좋은 공정이 되겠습니다. 총매는 이제 철 기반으로 한 총매, 코발트를 기반으로 한 총매가 두 가지가 주로 사업적으로 쓰이고 있고 최근 추세는 이제 코발트 쪽이 되겠습니다. 온도는 이제 저온 쪽이 있고 고온 쪽이 있는데 그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프로덕트 성상이나 이렇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고 압력은 약 10에서 30기압 정도가 쓰이고 있고 하이드로카본이 주로 나오는데 스트레이트 체인이 나옵니다. 브랜치가 안 나오고 아로마가 안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폴리머레이즈인데 이건 체인 그로스 프로바빌리티에 의해서 이제 하이드로카본이 리퀴드 쪽에 우리 원하는 리퀴드 액체 생성에 하이드로카본이 나와야지 좋은데 그건 이제 결정이 되고 알파 값이라고 해요. 알파 값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보통 좋은 촉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FT 합성류는 아까 그 코프로덕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기 리사이클 루프에 달렸습니다. 리사이클 루프를 통해서 쭉 합성가스로부터 쭉 반응시키고 나면은 여기 이제 액체 성분 이상의 이제 고비점에 하이드로카본이 리커버리에서 나가는데 저 비점의 하이드로카본을 이제 분리해서 쓸 수도 있고 태울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보내서 리포밍해서 다시 합성가스에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그 코프로덕션을 할 때 원스루냐 그냥 CTL 전용으로 만드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이제 하이드로카본은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석유 전개에서 쓰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리파이너리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FT 기술의 개발 동향을 보면 이제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솔에서는 철총매보다 더 좋은 총매가 없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90년대 후반부터는 코발트계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들리스트 쪽에 선택성이 좋고 철계는 이제 원래빛 쪽에 선택성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옥시게네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총매의 값은 이제 철이 더 싸고 이제 그래서 고활성 고선택성인데 액체 성분이 요새 85% 정도 이상 될 정도 총매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 안정성도 굉장히 좋아서 총매를 뭐 1년 이상 2년 이렇게 최근에는 리제너레이션 없이 쓴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합성 반응기도 마찬가지로 총매에 따라서 또 발전을 했습니다. 픽스 베드에서 서큘레이팅 플루이다이즈 베드, 그 다음에 픽스 플루이다이즈 베드, 그 다음에 슬러리 이렇게 왔는데 플랜트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슬러리형 반응기가 대체로 조금 우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픽스 베드는 멀티튜블 픽스 베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셔털시 제품을 갖다가 2차 제품화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루브를 비약식한다거나, 그 다음에 왁스를 갖다가 하이드로크래킹해서 디젤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피셔털시에 나오는 가솔린은 사실 옥탄가가 나쁘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소몰리제이션을 굉장히 리포밍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원래 피는 올리고몰리제이션에서 가솔린 쪽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피셔털시 플랜트가 세워진 역사하고 그 변환된 그때 필요성을 보면 지금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공장들은 다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1956년대 산스버그에 세워졌던 게 연산 한 10만 톤 정도였고 왁스하고 디젤하고 가솔린 정도를 만드는 정도였고 그다음 쉘이 이제 말레이시아 빈툴로에 이제 세운 게 연산 50만 톤 정도였고 이게 주로 미드 디스트레이트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톨은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이제 피셔토르시에서 나온 가솔린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가솔린을 만들기 위한 쪽으로만 치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큘레이팅 플루이드를 고온으로 올리고 철총매를 써가지고 연산량 400만 톤 정도의 공장을 지어서 85년 돌렸는데 이때 가솔린 쪽하고 라이트 올레핀 쪽이 많이 나오게 그렇게 제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시게네이트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스 플루이다이즈가 이것보다 조금 개선되고 좋아졌다면 이제 여기 워낙 플랜트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좀 작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싼 양산을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개선된 기술을 얘기를 했고요. 슬러리 쪽으로 해서 이제 94년서부터 사솔보고에 약 10만 톤 정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철총에 쓰다가 지금 코발트 총매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픽스베드 쪽하고 거의 같은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이제 나온 피셔트럽시를 하다 보면 반응기는 뭘 쓰고 총매는 어떤 걸 쓰고 이런 것들 상당히
주요 관심사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벤치마킹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기술 보유사를 보면 한 8개, 8군데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업화를 이미 한 곳은 사수라고 쉘 2군데입니다. 이런 데는 지금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앞으로 큰 것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사솔은 여러 가지 반응기를 다는데 최고 나서 슬러리 쪽이 훨씬 좋다고 그래서 슬러리 쪽으로 가고 있고 촉매는 철촉매도 이미 개발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발트 촉매로 들어갔고 쉘은 이제 픽스베드 리액터 쪽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 촉매는 코발트 촉매입니다. 엑슨모빌인데 엑슨모빌 지금 실증을 했고 아까 오릭스 프렌트 쪽에 이제 들어갈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업화에 이제 세 번째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엑슨모빌이 이쪽은 슬러리를 택하고 있고 코발트 촉매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트롤은 렌톰에 조그만 중소회사들이 있고요. 렌텍을 이제 신경 써야 될 건 렌텍은 이제 조금 특색 있게 슬러리를 쓰면서도 철촉매를 쓰고 있습니다. 코발트 촉매도 물론 씁니다만은 자기네 철촉매가 코발트 촉매보다 더 고비점 유분이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촉매와 코발트 촉매 이제 석탄을 원료로 한 그런 CTL 쪽이 GTL에서는 이제 코발트 촉매가 대세입니다만 CTL 쪽은 철촉매가 더 알맞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O2 함량이 꽤 높기 때문에 CO2 함량이 합성가스 중에 CO2 함량이 높게 되면은 코발트 촉매는 좀 활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저희가 해본 경우로. 그다음에 이제 브리티시 페트롤 정도가 일본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 해야 될 쪽에 하나가 이제 일본의 조금액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루에 7배럴 퍼 데이 정도 되는데 슬러리고 코발트 촉매 쓰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반응기가 어느 정도로 크느냐, 이제 우리가 만약 기술 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실증 프렌드 정도 어느 정도 스케일로 잡아야 될 때 하는 것도 판단 근거가 되겠습니다. 사스를 보고 56년대 처음 생긴 것은 이제 하루에 2,500배럴 정도인데 5개의 리액터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반응기 하나당 500배럴 퍼 데이가 되겠고 픽스베드고 쉘 픽스베드는 12,000배럴 정도 되는데 4개의 리액터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당 3,000배럴 정도가 되겠고 사솔 슬러리가 이쪽에 이제 2,500배럴 퍼 데이인데 이게 반응기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오릭스 프렌트 같은 데로 들어가면 슬러리가 하루에 17,000배럴 퍼 데이짜리 그 리액터를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쉘 같은 경우는 8,000배럴짜리를 9개를 씁니다. 역시 슬러리가 대형화하는 데는 더 알만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쉘이 이제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기네가 훨씬 슬러리에 비해서 뒤집게 없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좋다고 그렇게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베드가 하루에 19,000배럴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FTA 합성반에서 이제 아까 코프로덕션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코프로덕션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수소 대 CO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IGCC만을 생각한다면 수소가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는데 피셔토시를 해야 된다면 수소가 적어도 1.5 일산화탄소에 비해서 1.5 내지 2 이상 5를 비롯해서 철분에 따라서 좀 그 영향이 다르게 합니다만 수소가 너무 많으면 메탄 생성이 또 특히 코발트 촉매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탄소수 성장이 작아가지고 비점이 낮은 생성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코발트 촉매는 수소 활성이 너무 높아서 코발트 촉매가 특히 그렇다고 이건 이제 합성가스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그 내추럴 가스에서는 스트리밍 포밍 하는 쪽에서는 여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 있고 석탄가스 쪽에서는 이제 이쪽이 문제가 되죠. 수소가 작은 쪽. 수소가 작아지면은 진환율이 이제 떨어지고 올레핀 생성이 많아지고 그래서 고비전 생성이 많아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철촉매 같은 경우는 탄소 침전이 빨리 나고 촉매가 빨리 죽습니다. 빨리 리제너레이션 하는 사이클이 짧아진다는 거고요. 다음 이제 요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표가 뭐냐에 따라서 반응기, 촉매 이런 것들을 그냥 반응 조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리크 하이드로카본 쪽으로 보낼 때하고 올레핀 쪽으로 보낼 때 그다음에 이제 고비점이냐 저비점이냐 보통 슬러리 픽스베드 중간으로 봤을 때 슬러리 쪽은
사추레이티드 하이드로카본하고 고비점에 생성물 내는데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고, 플루이다이즈드 베드는 그 저비점에다가 언사이추레이티드 그 하이드로카본 쪽으로 이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압력이라든가 컨버전이라든가 이너트 가스, 특히 뭐 코프레션 할 때 혹시 에어를 쓰는 경우가 있으면 상당히 이쪽에서 불리한다, 그런 것들. 온도, 촉매 농도라든가 CO 콘텐트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촉매는 이제 메탈이 크게 나와서 4가지가 이제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철 촉매, 코발트 촉매, 루테인 촉매, 니켈 촉매인데, 상업적으로 쓰이는 이제 철하고 코발트 촉매가 기반이 되겠습니다. 니켈은 이제 메탄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안 좋은 거고요. 루테늄은 좋은 촉매이긴 한데 값이 너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비점 만들 때 좋긴 하고, 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모터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기를 보세요. 화살표. 네. 촉매 아까 비교는 대략 제가 말씀드렸기 지나가고요. 다음. 이제 국내에서도 피지오트롭시를 어떤 프로젝트 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기초연구원의 학위 과정 그런 연구가 아니고, 그 이유는 우리가 90년대 이산화탄소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알코올을 메탄올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DME 만들자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이드로카본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연구원에서 그 일을 주로 했었는데, 합성가스 대신에 이제 이산화탄소 수소 환원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본 거고, 그런데 카이스트 임성기 교수님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메탄 합성 공정하고 고체산 촉매를 사용해서 메탄 합성이 일어난 다음에 MTG 반응 같은 게 일어나서 이제 하이드로카본 나오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2가 좀 많은 합성가스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되냐 하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 합성가스입니다. CO2 없이 일산화탄소 수소만 하는 경우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그 피드가스 조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촉매 우리가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하고 구리하고 철촉매를 할 때는 철하고 구리하고 포타슘이 그 주요 성분이 된다. 바인더로서 우리가 실리카를 쓸 때 있고 알루미늄을 쓸 때 있습니다. 포타슘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합성가스 조성에 따라서 최적의 촉매들을 찾아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것들은 그것도 지나가죠. 다음 슬라이드. 근데 보시면은 합성가스 조성에 CO2가 들어가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 예로 보여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CO 만 가지고 합성가스 CO하고 수소가 방향비로 잘 섞여 있는 1대2로 잘 섞여 있는 경우는 컨버전이 아직 80% 수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왜 CO2가 들어가서 수소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컨버전 20%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FT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합성가스 조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이건 바인더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조성이 달라지는 걸 보여드리는 결과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저희가 화학연구원 안에서 랩 스케일에서 벤치 스케일 정도 통해서 벤치에서도 이제 세미 파일럿까지 가본 적이 있어서 픽스베도 했고 슬러리 쪽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 파일럿은 촉매를 약 2kg 정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주로 그때 이제 알파 올레핀 만드는 게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알파 올레핀이나 라이트 올레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그때 이제 세웠던 세마이 파일럿 공장을 보여드린 거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철 촉매에서부터 코발트 촉매까지 쭉 해봤는데, 역시 코발트 촉매가 고비점 유를 만들 때는 상당히 좋은 촉매라고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이제 촉매 조성에 따라서 생성물이 변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이제 저희가 현대엔지니어링이나 대림산업, 연결체수연구원 여러 군데서 제가 도움을 받은 자료들을 많이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화학연구원에서 이상호 박사님, 최민재 박사님 하신 일도 제가 좀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전에 모시던 분이 이규환 박사님이었는데 그분 통해서 이 일들을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